근데 주계열성이야. 그럼 어디서 만들어졌겠어? 성운에서 만들어졌겠지. 그 태양을 만든 성운을 태양계 성운이라고 할 것뿐이야. 태양이 성운에서부터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학설을 성운설이라고 하는데 증거가 되게 많아요. 그 태양계가 자체가 그 성운에서 탄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이 전부 다 같이 태양과 같은 성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성운설입니다. 증거가 되게 많아요. 그걸 보는 겁니다. 보시면 과정 비슷해요.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성운이 있고요. 중력 수축을 해서 원시 태양이 될 거고, 원시 태양은 사실 핵융합이 안 일어난 상황. 막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핵융합, 중력 수축에 의해서 임계온도가 만족이 되면 핵융합이 일어날 것이고, 이 핵융합에 의해서 태양이 만들어지면, 태양이 이제 시작이죠. 자, 이렇게 되면 태양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얘네들은 뭐 할까? 이 태양을 만든 물질들, 같은 성운들이었는데 태양을 구성하지 못한 물질들은 여전히 태양이 중력 때문에 어디로 도망은 못 가고요. 주변을 배회하고 있어요. 다만 태양과 가까운 곳에는 무거운 애들이 있을 거야. 태양과 먼 곳에는 가벼운 애들이 있을 거란 얘기야. 이해되시죠? 자, 무거운 애들은 당연히 중력 때문에 태양에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부근에 존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바깥쪽에 분포한다. 거기에 뭐 암석 조가리가 있을 수도 있고, 기체가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뭐 암석이나 덩어리 큰 애들, 질량이 큰 애들은 태양과 가까이 있겠죠. 그런 암석 조가리들이 이렇게 부딪혀요.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서로 붙어. 충돌을 하면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 열 때문에 서로 붙어. 녹아붙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계속 충돌을 반복하게 되면 덩치가 커집니다. 덩치가 커져요. 덩치가 커지게 되고, 그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애들이 바로 지구형 행성이다. 미행성체라 그럽니다. 얘네들이요, 돌아요.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돌다가 부딪혀? 서로 붙어? 충돌이 계속 반복돼요. 왜? 아직 엄청난 수의 미행성이 있거든요. 걔네들 막 붙어요. 녹아붙습니다. 그럼 그 열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느 틈에는 전체가 다 녹아있을 거예요. 이게 지구의 태초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불덩어리죠. 마그마가 녹은 게 우주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공 모양이지. 왜? 서로 다 끌어당기면 공 모양으로 모일 수밖에 없죠. 중심에 제일 무거운 애들이 있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지구가 층상 구조를 갖게 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공이에요. 뜨거운 공이잖아. 완전히 녹아있는 액체 상태인 마그마 공. 그 구성 물질 중에 무거운 애들은 가운데로 가라앉아 있는 것. 따라서 그게 지구의 핵이 됐고 철과 니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나중에 더 이렇게 크게 커지다가 식어서 지금 현재의 지구가 됐겠죠. 지구형 행성은 그런 암석체들로 이루어져 있고, 자, 바깥쪽에 있는 이런 목성형 행성들은 기체잖아요. 무거운 애들은 가운데 이렇게 태양 가까이 몰려있다 그랬는데, 가벼운 기체 성분들은 바깥쪽에 분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그런 물질들은 서로 또 뭉쳐 하면서 목성형 행성을 이뤘다라고 보는 게 성운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계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의 성운에서부터 태양과 행성들은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태양의 일생은 이래요. 어차피 질량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죠. 헬륨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일생의 대부분을 태양은
주계열성 상태로 지내게 되고요. 주계열성 이후에 바깥층의 수소가 핵융합을 하면서 얘는 부풀어 오를 거예요. 가운데 핵에 탄소가 만들어지는 그런 핵융합을 하면서 부풀어 오르며 색깔은 붉게 변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적색거성이죠. 자, 적색거성이 되면 태양은 아마도 지구와 화성 정도 중간 이상까지는 부풀어 오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제 없는 거야, 그때는. 자, 적색거성 이후의 태양 어떻게 될까? 행성상 성운 형태로 외부 물질들을 다 갖다 버릴 거고요. 이런 물질들은 또 다른 천체들의 재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심에는 백색 외성이 남겠죠.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갈 거고요. 자, 태양 일생에 따라서 이제 태양계 운명도 같이 할 텐데, 두 번째, 같이 만들어진 행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애초에 태양이 만들어졌다면 태양과 태양계는 같은 성운에서 태어났다. 그 증거 첫 번째, 모든 행성들이 또는 공전 궤도면이 거의 일치합니다. 자, 안쪽에 있는 물질들은 비교적 무거운 암석질들이 많이 분포했을 것이고, 바깥쪽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기체들이 많이 분포했을 것이다. 가벼운 애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구형 행성을 만든 것이고, 얘네들이 목성형 행성을 만든 것이다. 지구형 행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구형 행성은 충돌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미행성체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운석처럼 생긴 거야. 그런 애들이 돌고 돌다가 부딪히고 그냥 떡처럼 이렇게 반죽되듯이 이렇게 해서 결국엔 지구를 만들고 지구형 행성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목성형 행성은 기체 성분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가 옛날에 막 불덩어리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마그마의 바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층산 구조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일단은 충돌하는 미행성체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이제 부딪힐 만한 다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재료가 더 이상 없어. 지구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식어갑니다. 그쵸? 식어가면서 뭐 비 오고 어떻게 막 해서 이제 원시각도 만들어지고 원시 바다도 형성이 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해서 지구가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또 몇 페이지냐면 28페이지에 요거 뭐 대사 채우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우리 이 대사에 집중하지는 말고요. 이렇게 예쁘게 쓰려고는 하지 말고 우리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만.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수소와 헬륨이 생성됐다. 그러니까 빅뱅, 산소 원자의 여행이긴 해요. 지금 써있는 제목 자체는. 근데 우리는 조금 내용을 바꿔봅시다. 정리하는 쪽으로. 이게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생성 언제라고 봅니까 이거? 수소와 헬륨, 핵이 만들어지는 거는 3분이고요.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는 38만 년 후입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보통은 한 2억 년 후 정도라고 봐요. 그 정도로 보고요. 자, 별의 진화, 애초에 만들어진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 이렇게 되면은 이 가운데 백색 외성이 남게 되고 행성상 성운이 주변으로 뻗어나가게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보다 더 큰 별은 초신성이 돼서 폭발하게 된다 하면 딱 기억나는 거 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초신성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탄생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태양계는 하나의 성운에서 태어났다. 태양과 동시에 만들어졌다. 이때 태양 가까이 있는 암석 물질들, 질량이 큰 애들은 지구형 행성을 형성을 했을 것이고, 가벼운 애들은 바깥쪽에서 목성형 행성을 형성을 했을 것이다. 이후에 바다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바다에서 원시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화를 거듭해서
우리와 같은 동물, 복잡한 형태의 동물이 되는 거죠. 오늘 내용 사실 이 안에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교과서 한번 정리합니다. 28페이지고요. 태양계가 형성될 때 성운의 중심부에서는 뭐가 만들어졌느냐? 당연히 태양이 만들어졌죠. 주변의 물질이 뭉쳐서 행성을 만든 거고요. 자, 태양과 가까운 곳에는 지구형 행성이죠. 태양과 먼 곳에는 목성형 행성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양계와 태양계 성운, 그러니까 태양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 태양하고 그 태양 주위에 분포하는 그런 천체들 다 포함을 하는 거니까 동시에 태어났다는 거. 태양은 주계열성이다. 태양은 질량이 생각보다는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서의 일생은 적색거성 이후에 행성상 성운, 백색외성으로 끝날 것이고 이거보다 더 큰 애들은 초신성까지 가서 폭발한다. 그렇게 되면 그 잔해들로 인해서 또 다른 천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이렇게 해서 쭉 흐름을 타고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난 거 아니죠? 뒤에 또 영상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태양계 행성들이 만들어진 그 비밀들에 관한 영상입니다. 거기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46억 년 전 초신성의 폭발로 형성된 태양은 둘레를 공전하는 8개의 행성과 수많은 소행성이 존재하는 태양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태양계의 행성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성운에서 태양이 형성될 때 주변부의 작은 소용돌이들이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과 소행성으로 분화됩니다. The solar system we now understand is made up of many leftover pieces of the formation of the sun. You can think of the planets as leftovers from when the solar system was put together, the sun was put together. The biggest of these leftovers we call planets. 태양계의 행성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태양과 가까운 거리에서 무거운 원소들을 끌어당기며 암석으로 구성된 지구형 행성들. 지구와 닮은 행성을 뜻하며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지구형 행성에 속합니다. 다음은 목성형 행성. 태양과 먼 거리의 기체들이 중력에 의해 응집되면서 행성을 만드는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태양계 행성들은 태양과 떨어진 거리와 크기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은 무수한 운석 구덩이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를 가진 금성입니다. 이 행성은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계곡 형태의 지형을 볼 수 있는 화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우며 중력이 커서 위성이 많은 목성.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는 토성. 이것은 수소와 헬륨, 얼음으로 만들어진 천왕성의 모습이고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입니다. 우리는 이 행성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탐사선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목성에서 해왕성까지 탐사한 보이저 1호와 2호, 목성의 궤도를 돌고 있는 갈릴레오 우주선, 토성의 궤도를 돌고 있는 카시니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관찰한 건 무엇일까요?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5는 목성을 도는 위성들의 다양한 특징을 관측했고 지금은 명왕성의 궤도를 지나 태양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선 중 가장 크고 정교한 카시니호 덕분에
아름다운 토성고리가 얼음과 먼지와 바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Saturn's rings are a good analogy for what the early solar system would have been like, that disk from which the planets formed. And so by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s of the ring particles, we're learning more about what the early solar system may have looked like as those tiny objects were coming together that went on to accrete and then form the planets in the solar system. 행성 중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 어떻게 생명이 살게 된 걸까요? So if you are further out, if you're like Mars on out, it's pretty cold and so you don't have liquid water as we know it on the surface. If you go in closer, Venus and Mercury, it's too hot. And again, you don't have liquid water on the surface. So the Earth is in the Goldilocks zone, that place that's just right for the conditions of liquid water, which we think is important for life. 골디락스 구간은 지구와 비슷한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성의 공전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화성이 생명을 가진 행성의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화성 탐사선이 그 생명의 흔적을 찾고 있죠. 탐사선들의 활약으로 머지않아 생명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행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